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주제는요. 조선시대의 향촌 자치규약이었던 향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향약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말 자체가 줄임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좀 풀어볼게요. 향약의 의미는 향촌. 향촌이라는 것은 마을 단위, 구년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치. 향촌에서 그들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약속이에요. 향촌 자치 규약을 우리는 줄여서 향약이라고 하고요. 뭐와 뭐의 줄임말인가요? 그렇죠. 향약이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자, 이 향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급이 되고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향약은 우리의 국산 개발품이 아니랍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향약이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의 여씨 향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향약이죠. 먼저 이 향약을 향촌에 뿌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성리학적인 이상정치를 추구했던 조광조가 실시했던 노력이에요. 그런데 조광조가 향약을 보급하려고 했으나 이 향약 보급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죠. 조광조는 결국은 노력은 했지만 향약을 향촌에 보급하는 것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요. 그 뜻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죠. 이황과 이희. 성리학자들은 16세기에 들어서서 정치적인 권한과 영향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황과 이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향약의 역사랍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향약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향촌 자치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향약입니다. 그런데 이 향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향약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방에서는 지방의 공동체 조직인 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개라는 거는 뭐 함께 돈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이런 제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방 공동체인 우리만이 갖고 있었던 독자적인 특징입니다. 개라는 그 제도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향약이 합쳐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조선의 향약은 발전되기도 하였다라는 거 함께 정리해 주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향약이 갖고 있었던 역할이에요. 이건 좀 별표를 치면서 정리해 볼게요. 향약은 향촌 자치 규약이라고요. 성리학적인 질서를 담고 있는 약속들입니다. 즉, 향약을 보급함으로써 원하고자 했던 것은 성리학적인 질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통제하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을 주는 사람들은 바로 그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죠. 지방의 양반들, 살인들인데요. 그럼 살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 권한이 강화됐겠죠. 궁극적으로 사림들이 향촌에 있는 백성들을 교화시킨다는 것을 명목으로 해서 그들의 지배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향약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향촌을 교화시키는 이런 목적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향약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인 향약이 과연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들이 존재하는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향약의 4대 덕목 중에 덕업상권이라는 덕목이에요.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두 번째는 과실상규죠. 잘못된 일은 서로 규제한다. 여기서 잠깐만요. 잘못된 일은 서로 규제한다고요. 특히 농촌의 농민들이, 향촌의 농민들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이것을 누가 벌을 주고 누가 규제를 할까요? 물론 이 9년 단위의 지배자인 수령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은 재판관인 수령이 처벌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향촌을 지배하는 이 양반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백성들을 규제하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이 양반들, 살인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는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살인들이
향촌을 지배하는 권한이 굉장히 클 수 있었구나라는 해석도 가미가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의 향약의 규칙은요.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예속상교라는 것은 서로 예의 있게 교제하자라는 뜻이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줍시다. 환난, 상휴입니다. 서로 휴리라는 것은 규제라는 뜻입니다. 서로 규제합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네 가지의 향약의 덕목이 존재했습니다. 사실은 향약의 덕목이라는 것은 지방마다 고을마다 각각 자신들의 맞게 자신들의 특성에 맞게 이 규약을 정할 수도 있었는데요. 어떤 고을에서든지 이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약의 4대 덕목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기출 포인트로는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돼요.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교가 문제에 나와요. 다음 글과 관련 깊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면 향약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린 핵심 정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향약의 의미와 성리학적 사회 질서에 대해서 살펴봤죠. 향약이라는 것은 향촌 자치규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를 위한 향약의 4대 덕목을 배웠답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4대 덕목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덕업상권, 과실상교, 환난상휴, 예속상교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 번 더 정리해 볼 겁니다. 자, 먼저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보셨나요? 선생님하고 함께 답을 맞춰볼게요. 1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죠. 사림들이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을 우리는 향약이라고 하죠. 초기에는 엿씨 향약을 번역해서 보급했지만 점차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변화했죠. 이런 향약을 처음 조강조가 실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이황과 이이 같은 성리학자의 노력으로 전국적인 시행이 가능해지게 되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향약의 4대 덕목을 쓰는 문제가 나왔군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휴 순서 상관없이 편안하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향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중요한 내용들 복습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